최초의 석기 사용에서 불의 발견까지 약 230만 년, 문자 발명에서 인쇄술 개발까지 약 4,500년, 최초의 비행기에서 달 착륙까지 66년, 애니악에서 스마트폰까지 단 61년.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이며 기술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된 우리들은 역사상 전례 없는 풍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속한 발전이 가져온 풍요와 행복에는 이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 문제들이 촉발된 것이죠. 첫째, 불법 장기 매매. 장기 이식 자체가 불가능했던 과거에는 불법 장기 매매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학과 생명공학이 진일보하며 장기 이식이 현실화되자 곧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윤리의식과 법적 규제가 미비하던 시기에는 신선한 장기를 어떻게든 구해올 수 있었지만 각종 법률이 제정되자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게 된 것이죠. 생존이라는 강력한 욕망 앞에서 이식용 장기는 자연스레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고, 여기에 눈독을 들인 제3세계 등에서 불법 장기 매매가 횡행하기 시작합니다. 각국은 강도 높은 규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그러나 장기 매매는 곧 브로커, 의료진, 범죄 조직이 연계된 복잡한 국제 범죄로 그 스케일을 키웠고 아직까지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있죠. 둘째, 임신 중절. 임신 중절, 일명 낙태는 과거부터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윤리의식이 낮았던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흐릿했기 때문인데요. 독극물을 마시거나 복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임산부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임신 중절이 문명의 발전에 따라 점차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식으로 정립될 즈음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죠. 형법 제171조 임산부로부터 고의로 생명 있는 태아 또는 생명 없는 태아를 제거한 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결과 1813년 바이에른 형법이 임신 주차에 관계없이 낙태를 불법화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관련 규제가 우후죽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정 개월을 넘긴 태아에 대한 임신 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거나 혹은 망설이다 때를 놓치는 경우가 꽤 있어 윤리, 도덕적 사회 문제가 끊이질 않는 중이죠. 앞서 소개한 두 사회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서 계속해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방법이 얼마나 끔찍하더라도 모두가 눈을 돌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한 세계가 있다면 분명 그곳은 디스토피아일 것이 분명하죠. 전미 도서상 수상 작가이자 전작 수학자 시리즈로 한국 독자의 큰 사랑을 받은 SF 작가 닐 셔스터먼이 이러한 상상력에서 촉발시킨 작품 언와인드 하비스트 캠프의 도망자는 발매 즉시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를 낳았습니다. 후속작인 언홀리 무단 이탈자의 묘지, 언솔드 흩어진 조각들, 언디바이디드 온전한 존재 역시 대중의 찬사를 받았고 이에 힘입어 할리우드 TV 시리즈로도 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두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법 언와인드가 흔한 관행이 된 가까운 미래, 그 속에서 매력적인 등장인물들과 흥미로운 서사들로 가득 찬 이 소설을 짧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임신 중절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극단적으로 격화된 결과 미국은 하트랜드 전쟁이라는 이름의 내전에 휩싸였다. 길고도 피 튀기는 충돌의 끝에서 나온 해결책 생명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인간이 잉태된 순간부터 13세에 이를 때까지 그 생명에 대한 침해를 금지한다. 13세에 18세 사이의 아동은 부모가 소급적으로 중절할 수 있다. 중절된 아동의 신체와 장기 중 99.44%를 타인에게 이식함으로써 아동의 생명이 기술적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와 같은 아동을 중절하는 동시에 살려두는 과정을 언와인드라고 부른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언와인드가 상식으로 자리 잡은 가까운 미래, 13살 생일을 맞은 소년 레브는 최고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대연회장에는 친척과 가족, 부모님의 사업 관계자, 그리고 학교와 교회 등에서 온 레브의 친구들이 가득했다.
이 파티의 이름은 11조 파티. 10명의 형제 자매 중 막내인 레브는 태어날 때부터 11조로 받쳐지도록 계획된 아이였다. 즉 소녀는 곧 언와인드될 운명이었다. 그럼에도 레브는 슬퍼하지 않는다. 레브는 부모가 없애버리고 싶어서 언와인드 의뢰소에 서명한 아이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였다. 소녀는 언제나 그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다시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쓸쓸함, 형과 누나들에게 느껴지는 원인 모를 질투, 유소년 리그의 MVP였던 자신을 그리워할 스포츠팀 따위가 레브를 알 수 없는 의욕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다. 레브, 넌 여러모로 네 형제 자매들 중 최고의 아이야. 너도 알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란다. 처음 맺은 열매가 아니라 가장 좋은 열매 말이야. 눈물을 흘리기 일보 직전의 눈으로 그를 위로하는 목사님의 말에 레브는 각오를 다진다. 난 이 일을 위해 태어났어. 이 일을 위해 평생을 살았어. 난 선택받았어. 축복받았어. 행복해. 파티가 끝난 후 그가 언와인드될 하비스트 캠프로 향하던 차가 급정거한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눈에 살기를 머금은 소년이 강제로 문을 열고 레브를 차에서 끌어내린다. 옆자리에 탄 목사가 막아보려 하지만 살기등등한 소년은 커다란 덩치에 걸맞은 힘을 지니고 있었다. 곧이어 저 멀리 번쩍이는 경광등 너머의 경찰들이 진정탄을 발사하기 시작한다. 커다란 소년은 레브를 인간 방패 삼아 총알을 막으려 든다. 난 11조야. 하비스트 캠프에 가야 한다고. 레브의 말에 소년의 눈에 인간성이 되살아난다. 너 언와인드야? 레브는 분노에 소리친다. 난 11조야. 레브는 소년이 방심한 틈을 타 팔을 있는 힘껏 깨물고 자기를 구하러 온 아버지의 차량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력 질주한다. 마침내 차량의 문이 열리고 보이는 목사. 그런데 목사는 잔뜩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예상 밖의 말을 꺼낸다. 도망쳐 레브. 최대한 빨리 도망쳐라. 가. 레브는 목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서 11조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도망치라니. 모든 것이 빙빙 돌며 어둠 속으로 쓸려 들어간다. 임신 중절 대신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들을 각종 이식 수술의 장기로서 활용하는 언와인드가 일상이 된 해당 작품 속에서는 수많은 군상극과 갈등이 등장하는데요. 마음 한켠에서 언와인드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과 이식된 장기로서 아이들이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궤변으로 자신을 합리화한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한시도 책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죠. 전세계 문학상 30종 수상에 빛나는 언와인드는 이번에 총 4권이 정식 한국어판으로 발매된과 동시에 아주 특별한 세트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초판 한정으로 단 500세트만이 제작된 일러스트 에디션 박스 세트인데요. 지금 보신 이 영상에 기대평과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면 총 5명을 추첨해 언와인드의 한정판을 증정해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평단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며 곧 TV 시리즈로 세간을 뒤흔들 예정인 닐 셔스터만의 대표 SF 언와인드,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저희는 미스터리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